관광학개론 10주차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좀 전에는 71년에 경부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죠. 그래서 계속 중요한 거는 이동승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수단은 관광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잠깐 얘기했던 게 우주로 떠올려서 우주관광 시대도 열 거고요. 그다음 위성을 띄운다고 그랬죠. 위성. 그게 5G 요새 6G까지 나오고 있는 6G 시대라고 준비하고 있다는데, 그게 결국은 무인 자동차라면서 데이터를 보내서 이동을 편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잠깐 얘기하면 앞으로 얼마나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오래 걸릴 것 같죠. 자동차 이제 무인 자동차 시대가 굉장히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무인 직전까지는 가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왜 그러냐면 운전사가 앉아는 있는데, 무인이라면 운전사가 운전석에 없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운전사가 앉아서 최소한의 조작만 하면 되게끔 하는데, 근데 그러려면 각종 정보, 도로 사정이라든가 교통사고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후, 도로면 사정, 그런 정보들을 빨리빨리 엄청 빠르게 전송을 해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위성을 쏘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돈 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전기차를 만들긴 하는데 표면적으로 그 안에서는 각종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걸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죠. 결국은 소프트웨어 장사를 하겠다는 거 똑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이제 위성 쏘고 하니까 그런 시대가, 위성이 아마 내년 3월인가 5월에 또다시 그 누리호 발사 2차 발사한다고 그러죠. 그때는 성공을 하겠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위성을 자체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7번째라고 그러죠. 그 전까지, 이게 대한민국에서 처음에, 그 전까지는 만들어서 러시아한테 대신 쏴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런 기술을 이전을 안 한다면 우리 자체 기술을 어쨌든 쏘아 올린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쨌든 선진국 국민이에요. 선진국 국민이죠. 됐고요. 자, 그다음 맨 밑에 셋째 줄에는요. 이거는 이제 100만 명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1978년 12월 역사상 처음으로 외래 관광객, 앞에서 그래프그램에서 자꾸 설명을 했죠. 국민 관광, 국제 관광, 외래 관광, 내국인 관광, 외국인 관광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외래 관광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관광객, 그게 100만 명을 돌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 보는 날도 얘기를 공개하는 날도 했지만, 신문 기사를 제가 자꾸 보라 부릅니다. 그러면 신문 기사를 안 보신 분들은 뭐 내가 알 바 아니고, 신문 기사를 보신 분들은 지난 9월부터 그 짧은 한 달 반 동안에 부산에서는 관광에 관해서 엄청나게 액티브하게 움직이고 있죠. 부산에 있는 7개의 다리를 연결지어서 세븐 브릿지라는 브랜드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또 해운대 구청을 비롯한 몇몇 구청은 아예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구청 홍보하고 관광하는 그런 걸 만들고요. 또 여러 가지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사시려면 여러분들이 속한 사회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가에 깊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거에 뒤떨어지면, 한번 뒤떨어지면 다시는 쫓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엄청난 거죠. 우리나라, 세계적으로도 그래요. 선진국 반열에 못 들어가고 후진국에 있으면 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 일단 탄소 배출하지 말라고 그러죠. 기후변화 때문에. 얘네는 기술이 없으니까 화력 발전 그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이나 그런 풍력 발전이나 그런 거를 얘네는 하는데 얘네는 못 한단 말이에요. 후진국은 못 따라가는. 그럼 사다 써야 되는 거죠. 계속 망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바이오 산업이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 개발하고 그다음에 백신 만들어내고
뭐 백신 뭐 원가 먹나알량 나온 거 원가 2만 원도 안 되는데 80만 원 받는다잖아요. 점점 그렇게 무섭게 빈부격차가 심해져요. 그러면 그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사회에서 내가 계층 간의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살고 있는 사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거를 쫓아가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대학에서는 그렇게 그런 거에 관해서 많이 안 가르치거든요. 이런 책만 가르치잖아요. 그런 거를 못 쫓아가면 신문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알았을 거예요. 캐치를 했을 거예요. 아마 네, 신문 기사 보라고 했는데 뭘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고, 한번 시험을 보고 나면 신문 기사를 출제하는 교수의 의도를 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신문 기사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전학년에 걸쳐서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하는 내용도 상당히 시대에 맞춰서 강의를 하려고 애를 쓰고요. 그러니까 강의에 이 동영상을 찍어서 계속 안 써먹는 이유가 있어요. 작년에 쓰던 걸 그대로 써먹으면 이미 그만큼 한 템포가 늦어진 거예요. 시간상으로 1년이지만 지금의 1년은 과거 제가 대학 다닐 때 10년보다도 더 빨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유념하면서 메타버스라든가 그러면 해운대 구청 같은 데 가서 그런 것도 좀 보고요. 그러면 관광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은 뭔가, 그런 것도 좀 보고요. 대한민국 관광학과 어디에도 메타버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과목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가 활용은 못하더라도 대충 그게 어느 거로 돌아가는지 알아야죠. 그죠? 됐고요. 그 다음에 관광의 도약기라고 80년대야. 80년대는 이제 전두환 정권이거든요. 전두환 정권. 예. 이때가 우리나라로 치면 축제도 활성화됐었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81년인가요? 국풍 81 해가지고 서울의 여의도에서 대규모 축제를 계속 했거든요. 이유는 뭐냐 하면 독재 정권이 군부 쿠데타를 일어난 정권이잖아요. 박정희 쏘고 전두환 노태우 일당들이 그 나라를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압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의 욕구를 어디론가 분출하지 않으면 또 난리 나는 거예요. 데모하고 난리 나는 거예요. 정부 타도하라고 난리가 날 거잖아요. 그래서 했던 게 일단 사람들이 놀게끔 국풍 81행을 만들어요.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 그때 전후에서가 프로야구, 프로축구 그런 게 나왔어요. 그죠? 그런 산업들이 성장을 했다고요. 또 이 얘기를 왜 갑자기 꺼내냐면요. 지금 내년 3월인가요? 대통령 선거를 하죠. 뭐 이재명이 되든 홍준표가 되든 뭐 윤석열이 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들의 정책을 한 번쯤은 유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 얘기죠. 신문 기사를 통해서 아니면 TV 뉴스를 통해서. 교수님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데요. 아니요.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관광 정책이 달라지고 국가 정책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얘기하는 그 기본소득제, 그게 정착이 되면 노는 시간이 많아지겠죠. 놀 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수입이 그만큼 느는 거니까. 또 지금 이재명이 얘기했나요? 주 4일째 근무를 고민해 볼 시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주 4일째 근무를 하는 거는 뭐냐면 점점 일자리는 없어지죠. 자동화되면서 로봇이라든가 그런 게 다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10개 있다가 5개로 줄으면 5명은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10개 있는 일자리가 줄는다 그러면 일하는 시간을 줄이면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노동자가 조금은 늘어나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미 제가 알기로 프랑스 같은 경우 주 3일째 근무를 하는 거, 전체가 아니고 일부에서는 지금 주 3일째 근무를 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점점 세계적으로 그렇게 가는 추세예요. 가난한 나라는 그렇게 못 가요. 가난한 나라는 못 가고 앞부분에 선진국에 들으면, 그럼 그걸 보는 순간 그러면 월화수목 토가 되는 거예요. 토 1 금요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여가 시간이 많아진다는 거죠. 2박 3일 놀 걸 3박 4일로도 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해외로 나가는 것도 선택의 폭이 넓어지죠. 뭐 가까운 일본, 동남아, 홍콩, 중국 같은 경우는 가려는 수요가 확 늘어나요. 유럽은 이제 왔다 갔다 시간이 걸리니까 못 가겠지만, 그러면 여행 산업은 그만큼 또 성장을 하죠. 물론 주 4일째가 금방 되지는 않아요. 근데 저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머지않아 그게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정부 정책도 유심히 살펴볼 수가 봐야 되는 볼 수가 있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시려면 이것만 외워가지고 이 책만 외워갖고 올 에이프를 맞는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세상은 끝이 났어요. 그래서 정부 정책,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당하고 민주당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느 쪽을 지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각각의 어떤 정책들이 나오는가, 그런 거를 유심히 봐야 돼요. 그러면 아까 앞부분에 공공기관 취업하는 것보다는 이쪽이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게 없으니까 전부 다 그냥 공무원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공무원도 이제 아마 다음 정부에서는 뽑는 숫자가 줄어들 수 있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이 너무 많아요. 일자리 창출하면서 계약직도 공무원 시켜주고 막 하여튼 공무원 숫자가 엄청 늘어났거든요. 공무원이 많은 사회는, 많은 국가는 그닥 훌륭한 국가가 아닙니다. 일반 민간 기업에서 일하는 자리가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저번 정부도 그렇고 이번 정부도 그렇고 뭐 취업률 어쩌고저쩌고 일자리 창출했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뭐예요? 노인들, 실업자들, 공공근로 지나가면서 쓰레기 줍고 한, 그건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죠. 일자리이긴 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무원이 되는 건 말릴 생각은 없으나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미래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자꾸 생각해야만 결정이 돼요. 됐고요. 그다음에 그 관광의 도약기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 여덟째 줄에 1981년부터 해외여행의 부분적 허용과 50세 이상의 관광 목적 해외여행에 대한 자유화는 그래서 81년 1월부터 했거든요. 이것도 전두환 정부는 국민들이 해외 나가는 걸 막았죠. 막은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쿠데타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자꾸 나갔다 들어오면 밖에서 보면 대한민국 정부가 독재 정부고 군사 쿠데타 정부라는 게 자꾸 알려지게 되죠. 나가서 그걸 보고 그런 뉴스를 보고 들어와서는 그때는 인터넷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알려지면 소문날 거 아니에요. 막았어요. 그런데 그걸 푼 거는 왜 풀었냐면 가장 크게 미국에서 압력이 들어오는 거죠. 왜냐면 미국에서 이제 여행수지 적자거든요. 야, 미국에서 보니까 야, 니네 나라에 미국 국민들이 많이 가서 돈 쓰고 오는데 어떻게 니네 나라 사람은 한 명도 안 오냐? 그거 좀 풀어야 되지 않겠어? 압력을 가하는 거죠.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푸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렇다고 한꺼번에 풀면 난리가 나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똑같아요. 북한 사람들은 해외 못 나가는 거랑 똑같죠. 북한은 지금 인터넷도 안 되는 거고 공식적으로는 핸드폰 사용도 안 되죠. 일부 중국 국경지대 이 5G 되는데 요 일대 그런 데서만 되는 거죠. 막혀 있는 거예요. 중국도 그렇죠. 중국 안에서 아마 구글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체 사이트만 있죠. 걔네는 검색도 철저하게 해요. 검색 바로바로 차단을 하고. 그러니까 이때는 어쨌든 앞부분에서 그랬잖아요. 억압된 사람들이 그 분노를 표출시킬 수 있는 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축제를 기획을 했고요. 국풍 80이라는 거. 그래서 주로 대학생들, 젊은 층들을 여의도에 몰아넣고, 여의도는 그 양쪽 가운데 있는 한강 중간에 있는 섬이에요. 여의도에서 축제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광화문에서 축제를 하면 거기서 바로 청와대로 깃발 들고 뛰들고 간단 말이에요. 여의도는 양쪽에 다리만 딱 막아놓으면 폭동이 일어날 일이 없죠.
그래서 처음 거기서 그 대규모의 축제를 시작한 겁니다. 그게 시발점이 돼서 계속해서 축제가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축제를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근데 너무 똑같은 축제가 많아서 우수한 축제들만 한다.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유망한 분야 중에 하나가 또 축제, 기획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심사를 다니는 걸 보면요. 예를 들어서 해운대 모래축제를 한다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그걸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들이 뭐 관광을 많이 아시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그걸 가지고 발주를 주는 겁니다. 야, 3억 줄게 모래축제 하면서 이런저런 행사를 개최할 사람들 원서 내봐, 지원서 내봐. 그럼 그걸 심사해서 뽑는 거거든요. 그것만 하는 업체들도 많아져요. 점점. 근데 대부분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이 관광 쪽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요즘 지금 심사하러 다니는 거는 그 빛축제 하죠. 광복동에 크리스마스 트리하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요. 그러면 어디 가나 똑같잖아요. 나무에다 이렇게 전구 몇 개 달아놓고 뭐 이렇게 해놓고 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컨셉, 주제, 테마를 잡을 줄을 모르는 거죠. 주로 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거예요. 주로 하시는 분들이 전기공사 하시다가 그런 빛축제하고 그런 거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 써먹고 한 3년 전인가요? 코로나 직전에 마산에 로봇랜드가 있잖아요. 마산시에서 그 마산 그 일원을 그 광복동처럼 크리스마스 축제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근데 말도 안 되는 뭐 루돌프 갖다 놓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마산은 지금 로봇 지금은 잘 안 되고 있어요. 운영이 잘 안 되거든요. 로봇 특화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조형물도 로봇 모양으로 좀 만들어서 컨셉을 갖고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다가 공무원 그 한 번 얘기했다가 그러고 한 석 달은 전화 받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만 생기면 계속 담당 공무원이 전화를 교수님 어쩌고 이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막 얘기는 근데 안 해줄 수도 없잖아요. 계속 그거 해주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도 관광 그런다고 호텔로 갈래요, 여행사요 갈래요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연관된 분야 왜 그런 데는 관광을 하는 사람이 없죠. 관광은요 쉽게 말하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나 하면 망해요. 근데 여러분들 최소한 전공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은 누구나가 아니에요. 전문가예요. 제가 그러거든요. 3학년에 가면 관광개발론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그걸 하면서 꼭 인용하는 게 시청 관광 과장님보다 여러분들이 관광에 대한 지식은 훨씬 낫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공무원은 순환보직이 있죠. 관광 과장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전에는 생활계 뭐 그런 거예요. 쓰레기 줍고 뭐 그런 거 하시다가 일로 오시고 그 다음번에 이분 또 건축가로 가시고 이쯤번은 설비가로 가시고 계속 돌아요. 가르쳐 놓고 그러니까 자문하고 해서 진짜 쓸만하다 하면 부서를 옮긴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순환보직 해가지고 일장일단이 있는데 한 부서에 오래 있다 보니까 순환보직이 나오면 부정부패가 많이 생기는 거야. 아니까 몇 번 봤으니까 아니까 뒤로 뒷돈 받고 당신이 해요 막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무원분들한테 기대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여전히 그런 문제는 1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똑같이 발생을 하죠. 그나마 난 게 각 지자체에 있는 지역 관광공사에 계신 분들은 그 안에서 자꾸 홍보 마케팅 그런 걸 하고 상품 개발하고 하죠. 그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왜 지자체에서 하냐고요? 그건 민간 기업이 하기가 어렵죠. 왜? 민간 기업은 당장 기업이라는 건 이익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홍보하고 하는 거에서 이익은 안 나요. 이익은. 근데 그런 걸 해야만 관련 업체가 이익을 내면서 살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다시 정리를 합니다. 해외여행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그런 게 있었다. 그런 것 때문에 해외여행이 시작됐고, 근데 초기에는 거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가셨죠. 50대 이상 그래도 60대 정도가 많이 가셨던 것 같아요. 예.
그분들은 그냥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보다는 정부에 대해 반대하거나 그런 게 지금은 자유화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실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적어도 내년부터는 전학년 답사, 학년 답사가 활성화될 것 같죠. 그러면 제발 전학년 답사, 학년 답사에 꼭 참석을 하십시오. 관광은 자꾸 다녀야 됩니다.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되면 다니지 말래도 여러분들은 다니겠지만 자꾸 똑같은 데만 가지 말고 다양한 곳으로 자꾸 다니면서 보셔야 그게 공부가 됩니다. 우리 과는 실습실 만드는 게 없거든요. 관광은 대한민국 전 세계 모든 관광지가 우리의 실습실이에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코로나 조심하면서 자꾸 다니면서 보고 일단 즐기세요. 그 다음에 돌아올 때는 오늘 뭐가 문제였지? 뭐가 안 좋았지? 그거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그런 걸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방에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요즘은 코로나가 없지만 연수 가려고 그러는데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 꼭 얘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갈 건데 그럼 3개월이에요, 6개월이에요, 1년이에요, 다양하겠죠. 3개월 하다는 그러면 한 달, 2달만 연수 받고 나머지 한 달은 그 돈 갖고 여행 다녀라. 그래서 좀 전에 했던 얘기를 그대로 다시 해줍니다. 그래서 배우고 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따라하는 거잖아요. 출렁다리 만들고 루찌 만들고 해상 케이블카 만들고 그런 거 하잖아요. 뭐 또 다른 나라에 있는 거 보고 오는 거예요. 그죠? 창조라는 건 뭐냐면요, 모방이에요, 모방. 그리고 창조라는 건요, A와 B를 섞어서 제일 쉬운 거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그대로 갖고 오면 딴 놈도 그대로 갖고 오죠. 한 도시에서 출렁다리 만드는 거 똑같이 만든단 말이에요. 요것과 요것서 출렁다리도 좀 다른 형태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요. 그런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다녀야 돼요. 교재 어디에도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교재에 못 실는 이유가 계속해서 바뀌어가거든요. 관광 상품은 특허가 나는 게 아닙니다. 한번 해서 특허권을 가지면 그 사람이 계속 울고 오는 게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렁다리 만들어 또 우리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동백섬에도 있죠. 출렁다리 작지만 그게 아마 부산에서는 최초였던 것 같아요. 조그만 출렁다리 저 호텔 뒤에 동백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다니고 또 길 만들어서 갈매길 하면서 해변 산책로 만들고 뭐 해파랑길, 동피랑길 만들잖아요. 많이 나오는데 통영에 가면 동피랑이라는 거 있거든요. 동피랑. 그리고 서피랑도 있고요. 피랑은 이 절벽 그런 뜻이 근데 한번 찾아보시고 동피랑에서 뜨는 건 디피랑 그래서 디지털로 밤에 스크린도 만들어내고 조명도 하고 희한찬란한 게 많아요. 기회가 되면 그것도 한번 가서 보고 오세요. 그냥 앉아서 페이스북만 봐가지고는 느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관광으로 성공하고 싶어요, 관광 쪽으로 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런 쪽으로. 그래서 아까도 그랬죠. 기본소득 보장. 그럼 어쨌든 소득은 늘어나니까 주머니가 든든해야 놀러 다닐 거 아니에요. 앞부분에서 중간시험 보기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복지관광. 예, 국가가 되려면 가난한 사람들도 그래서 여행 바우처 주고 그런 거 했다고 그랬죠. 무료 통행권. 서울, 춘천, 경춘선 같은 열차는 노인들은 공짜로 다니게 해준다. 그래서 전부 다 글로 간다는 식으로요. 그러니까 돈 늘어나죠. 기본소득제는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시기상의 문제지. 왜냐하면 일자리가 줄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는 건 기정사실이거든요. 일자리가 줄기 때문에 소득을 만들어 주려니까 기본소득을 줘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일자리가 줄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을 많이 만들려니까 일하는 시간을 줄여야 일자리를 나눠서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 4일제 근무 얘기도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관광의 도약기까지 얘기를 하고 이 정도는 그냥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관광의 흐름이 어떻게 됐느냐를 하고요.
또 과제를 내야죠. 1980년대를 관광의 무슨 기라고 그러죠? 좀 전에 했죠. 도약기. 그거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걸로 10주차 두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